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대학 친구 5명이 마음이 참 잘 맞았거든요. 특히나 친구 은하의 부모님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수학철이 되면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하네 집으로 놀러 가곤 했어요. 은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시라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대부분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기에 농촌 체험이 참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은하내 본가에 내려가면 비닐하우스가 장관을 이뤘는데요. 그 안에 잘 익은 방울 토마토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토마토를 바로 따서 입안에 넣으면 토마토의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이 있었어요. 거기다 은하네 부모님이 마당에서 소뚜껑에 소고기와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찌개도 끓여주시는데 그 맛 또한 일품이었고요. 우리는 마치 MT를 가듯 매년 그렇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거구나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은하내 본가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한 맛집을 찾아갔어요. 매번 갈 때마다 들르는 곳으로 30분 이상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었어요. 역시나 그날도 20분가량 줄을 서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큰 소리로 웃으며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식당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할머니께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바쁜 시간에 할머니 혼자 와서 테이블 다 차지하고 먹으면 그건 좀 그렇죠. 그럼 누구랑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될까? 글쎄 안 된다고요. 요즘 누가 그것도 할머니랑 같이 합석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일행분들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도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구만. 할머니, 이건 사람의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할머니가 한 테이블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장사를 못하는 건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알았어. 알았다고. 그때 우리 손주랑 둘이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사람이 참 야박하게 구는구만. 할머니가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시다가는 식당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할머니를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30분을 기다리신 분한테 혼자 왔다고 안 받아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진작에 팻말에 써놓던지.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는 영 최악이네. 제가 친구들에게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게 어쩜 30분이나 기다린 분을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있냐? 안 되겠다. 우리가 저 할머니랑 합석하자. 우리 5명이니까 저 할머니까지 합석하면 6명이잖아? 그럼 3명씩 앉는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영주씨 또 오지랖이 시작된 것 같네요. 넌 어쩜 그렇게 단 한 번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냐? 네가 무슨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안쓰러운 사람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친구 수진이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나무랐어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 그냥 같이 앉아서 식사만 하면 되는 건데 니들 생각은 어때? 제가 다른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우린 상관없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럼 다들 괜찮은 거지? 난 안 괜찮으니까 저 할머니 내 테이블엔 앉히지 마라. 알았어. 넌 우리랑 따로 앉으면 되잖아. 어차피 3명씩 앉을 건데. 암튼 너도 참 대단하다. 뭘 그런 걸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수진이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 한 채 제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드실래요? 아가씨들이랑? 나야 그래주면 좋지만 아가씨들은 괜찮겠어? 갑작스런 제 물음에 할머니가 당황한 채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같이 식사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같은 할매들 싫어한다고 하던데.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같이 식사하실 거죠?
그래, 그럼 신세 좀 질까나? 라며 할머니가 우리 옆에 함께 줄을 서며 친구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근데 암만 그래도 내가 끼어서 참말로 미안하구만. 할머니 괜찮다니까요. 제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드리며 웃고 있었는데요. 까칠한 성격의 수진이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반갑게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차례가 되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식당 사장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 저희랑 일행입니다. 저희랑 3명씩 따로 앉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럼요, 상관없긴 한데. 식당 사장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자리로 안내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밖으로 나와서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혹시 방향이 같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덕분에 밥도 잘 먹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그냥 저기로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아가씨들은 그냥 가. 버스 타는 곳이 어딘데요? 얼마나 걸어가셔야 하는데요?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거야.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 네? 20분이요? 그렇게나 많이 걸어요? 그럼 차 타고 가면 한 5분 안쪽이면 가겠네요? 안 그래도 돼. 미안하게 뭐하러 그래. 괜찮아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제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저만큼 떨어져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이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괜찮다는데 자꾸 왜 그래? 아니, 차 타면 금방이니까 그렇지. 제가 할머니와 친구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잘 됐네. 우리 커피 한 잔씩 마시려고 했는데 저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동안 영주가 할머님 모셔다 드리고 오면 되겠다. 그지? 그렇네. 그럼 되겠네. 혹시나 수진이와 제가 말다툼이라도 할까 싶어 친구들이 급히 말을 돌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할머님 금방 모셔다 드리고 올게. 라며 할머니와 함께 차에 올라탔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는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어느새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보세요? 나 지금 어떤 착한 아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 아가씨 차 타고 가고 있다. 괜찮아. 참 착한 아가씨야. 뭐?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잠깐만 기다려라. 운전 중이니까 차 서면 전화하라고 하마. 할머니가 전화를 끊는 듯 했는데요. 저기 우리 딸인데 다 늙어빠진 애미가 뭐가 그리도 걱정이 되는지 아가씨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아, 그럼 따님 전화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할머님께 따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따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전화를 받던 따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걱정이 돼서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버스 타는 곳까지 20분을 넘게 걸어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한 겁니다. 근데 할머니께 들어보니 그냥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모셔다 드릴까 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요. 할머님께 들어보니 많이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지를 못했거든요. 아마도 우리랑 같이 갔던 그 식당에 가셨던 모양이네요. 네, 할머님께서 손자분이랑 같이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내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안심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할머니 따님이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랬던 것뿐인걸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나중에 할머님 댁에 도착하면 연락드리라고 전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해맑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댁까지 잘 모셔다 드렸는데요. 시골집이라고 하기에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집이 무슨 궁궐 같네요. 너무 예뻐요. 그래? 예뻐? 우리 딸이 새로 지어준 거야. 그건 그렇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 혼자 왔으면 한참 걸렸을 텐데 아가씨 덕분에 빨리 왔네. 사실 우리 딸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 그래서 지금은 의사를 하고 있는데 맨날 바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바빠야 좋은 거 아니겠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만. 우와, 의사시면 공부를 진짜 잘하셨겠네요. 잘하다마다 이 시골에서 의사 나왔다고 난리도 아니었구만.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야. 나보고 맨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 갑갑한 데서 내가 어찌 살겠어. 난 여기가 좋아.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아주 좋다니까. 아참, 내가 아가씨한테 뭐 줄 건 없고 아가씨 혹시 옥수수 좋아해? 옥수수요? 그럼요. 엄청 좋아하죠. 그래? 그럼 내가 옥수수 좀 줄 테니까 가져갈 텨. 지금쯤 잘 여물어서 아주 맛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할머니와 함께 옥수수까지 따서는 한 상자씩이나 차에 실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널리고 널린 게 옥수수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정말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맙지. 가서 잘 살고 아가씨는 착해서 복 받을 거야. 눈이 선한 게 좋은 사람이 틀림없어 보이는구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할머니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늦게 왔다며 투덜거리는 친구들에게 옥수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진짜로 옥수수를 주셨단 말이야? 맛있겠다. 우리 영주씨 덕분에 옥수수까지 생겼네. 잘 생각해보면 영주 옆에만 딱 붙어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마도 영주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영주처럼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옥수수 상자를 보던 친구들이 신이 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직 수진이만이 비아냥대고 있었어요. 그까짓 옥수수가 얼마나 한다고 호들갑이야. 가만 보면 니들은 참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아. 생각해봐라. 영주가 그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기름값 든 건 생각도 안 하냐? 근데 그까지 옥수수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어대긴. 니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수진아, 뭘 또 그렇게 정색까지 하고 그래. 사실 난 영주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영주처럼 저런 마음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난 영주랑 있으면 왠지 마음 편해지고 그래. 다들 그렇지 않나? 친구 은하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을 했는데요. 맞아, 나도 그래. 영주랑 있으면서 좋은 일도 많았잖아. 대학 때도 영주 덕분에 교수님들이 우리까지 잘해줬고 말이야. 라며 친구들이 은하 말에 호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며 쌩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은하가 저를 달래줬는데요. 영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수진이가 너 질투해서 그런 거야. 난 괜찮은데 니들 너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야. 수다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걸? 근데 옥수수 진짜 맛있겠다.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다들 옥수수 덕분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파릇파릇 신선한 옥수수가 한 상자 가득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일상으로 돌아간 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뒷차가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거든요. 그 바람에 목에 깁스까지 한 채 한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요. 뒷차 운전자분께서 정말 좋은 분으로 제 병문안까지 왔더라고요. 보험 처리하는 거라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때문에 많이 다치셨는데 당연히 병문안을 와봐야죠. 사실 뒷차 운전자분이 일주일에 3번이나 찾아왔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저기 앞으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오는 게 불편한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렇죠. 매번 올 때마다 비싼 과일에다가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시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 영주 씨한테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관심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사고가 난 날 참 신선했다고 해야 할까요? 신선했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영주 씨도 많이 다쳤을 텐데 허리랑 목을 감싸지고 나와서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라며 간신히 웃음을 참은 채 그날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쩔뚝거리며 걸어가서는 뒷차 운전자분께 놀라서 물었거든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 거예요? 어? 어? 코피 나요! 저기요!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분 코피가 나요! 빨리 좀 불러주세요! 저기요! 이거 몇 개를 보여요? 의식은 있으신 거죠? 제가 호들갑을 떨어댔거든요. 그 뒤 구급차가 왔는데 제가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물었고요. 저기 이분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코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어떡해요? 대답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뒷차 운전자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냥 코피입니다. 저 의식 있어요. 아까 손가락 몇 개냐고 물어봐서 2개라고 대답했는데 제 말을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되신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코피로 잘못되진 않죠. 그나저나 아까부터 목을 잡고 쩔룩거리시는 게 그쪽이 저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목이 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허리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설마 이렇게 죽기 하겠어요. 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라며 제가 구급대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나 정신이 없던 나머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이 이상했던 모양으로 구급대원분과 뒷차 운전자분이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뒷차 운전자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한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저기 영주 씨 같은 분이 제 이상형인데 우리 친구처럼 그렇게라도 지내면 안 될까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인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상을 지은 채 병문안으로 온 그 남자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그 남자분이 또다시 웃고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갔는데요. 남친은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선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조금은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남친은 저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그렇게나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청혼을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자. 결혼? 우리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운명인 것 같다니까. 영주 너랑 있으면 내가 맨날 웃게 되더라고. 난 그게 너무 좋아. 뭐야, 그럼 내가 웃겨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라며 제가 손가락으로 눈물을 찍어 바르는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영주 너네 가족들도 너처럼 다 재밌는 거야? 우리 가족? 글쎄, 좀 웃기긴 한데 그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로 웃기지. 우리 엄마 꿈이 코미디언이 되는 거였대. 뭐? 코미디언? 진짜야? 진짜라니까. 예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몰래 방송국에 시험 치러도 갔었다는데 떨어지고는 방송국 인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대. 암튼 우리 엄마 엄청 재미있어. 오죽했으면 무뚝뚝한 할아버지께서 웃느라 눈물까지 흘리셨겠어? 왜? 뭐라고 하셨는데 눈물까지 흘리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취미가 낚시거든? 그래서 자주 바다 낚시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시고 그랬다는데 라며 제가 그때 있었던 일화에 대해 말을 해줬어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날도 할아버지께서 바다 낚시를 다녀오셨다는데요. 물고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꽤 큰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아 오셨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엄마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새댁이었다는데요. 손질이 다 된 생선을 몇 번 만져보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물고기를 손질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다네요. 자, 이거 손질해서 매운탕 좀 끓이고 나머진 석쇠에 잘 구워봐라. 네? 이 큰 물고기를 손질하란 말씀이세요? 그럼 네가 보기엔 이걸 그냥 수족관에 넣고 구경하려고 잡아온 것 같냐? 할머니가 엄마만 주방에 남겨둔 채 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양재기를 가질러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는데요. 엄마가 물고기를 가만히 노려보면서 조용히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그렇게 노려본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았나 본데 이리 봐도 내가 땡땡니 황정실이야 황정실. 근데 이게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노려보고 있어. 얼른 눈 내리 깔지 못해? 야, 너 안 되겠구나. 네가 오늘 단단히 혼이 좀 나봐야겠구나. 라며 엄마가 물고기를 살짝 건드린 모양인데요. 그 순간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올랐고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다네요. 알았으니까 제발 진정 좀 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초면에 너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그렇다면 진짜 미안하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 그럼 너랑 나랑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자. 우선 네가 한국말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게. 내가 네 마음을 짐작해보건데 넌 지금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엄마의 말에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린 모양이었어요. 입을 뻐끔거리네. 내 말이 맞다는 거구나. 이제야 너랑 나랑 대화가 좀 되는 것 같네.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시아버님께 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건 어떤지 한번 물어봐 줄 테니까 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말이야. 만약 내가 널 살려주면 네가 혹시 나한테 바닷속 보물을 갖다 주고 그럴 수도 있을까? 아니, 내가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 아무튼 내가 우리 시아버님께 진지하게 네 기구한 사연을 잘 말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엄마가 뒤를 돌았다는데요.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웃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엄마가 할아버지께 물고기의 기구한 사연에 대해 구구절절 말을 했고요. 제가 남친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배까지 움켜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는데? 그게 말이야, 물고기의 기구한 사연을 들은 할아버지께서 결국 바다로 돌려보내줬다고 하더라고. 진짜 니네 가족들은 하나같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근데 영주야, 우리 가족들은 다들 엄청 재미가 없는 분들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 왜? 막 무섭고 그런 거야? 막 무섭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무뚝뚝한 편이지. 라며 남친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남친 말처럼 가족들 대부분이 무뚝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파악조차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거든요. 저기 영주야, 우리 엄마가 네 전화번호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될까? 어머님이? 내 전화번호는 왜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 둘이 결혼할 사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 혹시 나 혼자 따로 불러서 막 혼내시려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닐 거야. 너 불편하면 그냥 알려주지 말까?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 그냥 알려드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날 오후 남친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주야, 우리 엄마가 너랑 식사 한번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 괜찮아? 왜?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라고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있어. 엄마 표정이 나쁘진 않거든. 남친이 아리송한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시간이 흘러 남친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기에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졌는데요. 첫 인사를 가던 날은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계셨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남친 어머니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불쑥 손을 내밀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뒷걸음질을 친 채 서 있었고요. 잘 있었어요? 옥수수 아가씨. 네? 옥수수 아가씨요? 남친 어머니 입에서 옥수수 아가씨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남친 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난데없이 옥수수 아가씨라니요. 제가 놀란 채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내 손 떨어지겠어요. 내 악수 안 받아줄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기 근데 어머님, 저는 옥수수 아가씨가 아니라 이영주인걸요? 그런데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어서 제게 보여줬는데요. 제 전화번호가 옥수수 아가씨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제가 남친 어머니와 남친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제게 물었어요. 몇 년 전에 땡땡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랑 식사한 적 있죠? 그리고 할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옥수수 받아갔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때 그 할머니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셨던 그 따님이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가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옥수수까지 직접 따서 한 상자 가지고 갔다면서 성격이 엄청 좋은 아가씨라고요.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나도 신기하네요. 그때 내가 돈을 좀 보내주겠다고 문자까지 남겼었는데 끝까지 사양했었잖아요. 돈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걸요. 거기다 할머니께서 옥수수도 엄청 많이 주셔서 온 가족이 옥수수 파티까지 했는걸요. 그 옥수수 덕분에 다들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날 왠지 모르게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아가씨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아가씨로 저장을 해놨었는데 며칠 전 우리 아들이 영주씨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저장을 하려다 보니 옥수수 아가씨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놀랐던지 닭살까지 돋은 거 있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할머님은 잘 지내시는 거죠? 요즘도 가끔 옥수수 보면 할머님이 생각나거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옥수수 아가씨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영주 씨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네요. 라며 남친 어머니가 제 손까지 꽉 잡아줬습니다. 그 뒤 급기야는 남친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댁에 가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곤 하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제게 무한 사랑을 주고 있기에 가끔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랍니다. 거기다 외할머님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자주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옥수수를 따서 쪄먹기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무슨 이런 인연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저 놀랍기만 하네요. 거기다 남편과 제 러브스토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친구 은하가 신기한 듯 외쳤거든요. 난 진짜 매번 들어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지. 그러니까 결국 네가 그때 미래의 남편 외할머님을 모셔다 드린 거잖아. 그러게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와,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곳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난 그동안 네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좋은 집안이랑 결혼까지 한 거고 말이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 근데 수진이는 요즘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말도 마라. 수진이 걔 네가 부잣집 남편 만나서 결혼한 뒤로 배 아파서 난리도 아니야. 그때 수진이 걔가 그 할머님 모셔다 드린다고 너한테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주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나 봐. 요즘 우리는 걔랑 완전히 연락 끊고 살고 있거든. 은하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은하 말을 들으며
수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친구들 중 유일하게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친구였거든요. 결국 수진이는 우리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맨날 불평불만만 많던 수진이였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는데요.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만 보던 수진이로 인해 다들 피곤해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댁 가족들은 요즘도 저만 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할머님과 시어머님께서 배까지 움켜잡고 웃고 계신답니다. 저는 두 분이 왜 그렇게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 말로는 제가 그냥 웃기다고 하네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저 때문에 웃는다고 하니 저도 그냥 기분이 좋기만 하답니다. 이제 곧 옥수수를 따러 외할머님 댁에 갈 생각인데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외할머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